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범팀장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0번 한번 눌러주세요.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숫자 0번 감사합니다. 자, 벌써 5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여전히 지난주의 흐름을 이어갔고, 이제 해외 증시는 주요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 이제 유럽은 이제 영국은 뱅크 홀리데이 등등, 중국은 단오절 연휴 29일 30일 이렇게 휴장이었고, 일본도 어느 정도 약보합 관망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주요 증시 휴장, 그리고 이제 지난주의 분위기를 국내 증시는 어제까지 이어왔고, 이제 북한에 또 미사일 도발이 있었죠. 그런 등등의 이유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용한 장이었을 수도 있는데, 장중에 또 최고치 2371.67을 찍었었습니다. 종가는 2352.97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이제 방산주, 남북 경협주 이런 종목들이 출렁임이 있었었죠. 이제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강경한 대북 기조가 이제 재확인됐고, 다음 달 예정인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또 어떤 도발이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북한과 대화 국면이 조성된다라면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던가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추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정책적으로 이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이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은 거,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북핵 개발 자원금이 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요거에 관해서는 여건이 진전될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했으니까 또 한번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겠지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코스피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11월부터 1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 주요국 중에 상승률 1위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10년 만에 6개월 연속 상승세로 마감하는 기록을 세울 전망이고, 1980년 1월 코스피가 생긴 이후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 희귀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사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지금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데, 사상 최초 7개월 연속 상승 신기록을 세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고점 부근에 머물러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한번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가 지속 상승을 할 것이라는 무게가 쏠리고 있고, 그 배경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치, 지난해 94조 원으로 이제 사상 최대를 찍었던 순이익이 올해는 130조에서 140조 원 정도로 이제 오를 것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고, 또 새 정부가 추진할 재정 지출 확대 이런 정책도 긍정적인 전망의 배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연속적인 외국인의 순매수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개인들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순매수를 들어오면서 조금 조용해진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닥도 우리 중소형주들 위주로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실 건데, 개인들의 순매수가 있었죠. 외국인 기관 매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642.98로 마감했고, 지난주에 이어서 장 초반에 지난주 그렇죠, 장 초반 빠른 파동 나온 이후에 오후장까지는 조용해지는 흐름,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용해지는 흐름을 어제까지는 이어져 가고 있는, 오늘도 그런 면이 없잖아 보일 것도 같습니다. 주요 증시가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관망하는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 흐름은 봐야겠고, 자, 주요 뉴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 차기 스마트워치, 손목 밴드, 공면 디스플레이 이제 등등, 갤럭시 S8 일본 시장, 이제 인공지능 주치 시대 등등등등, 주요 뉴스인데, 뉴스 기사가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작년 말 연초에는 시장 안 좋았을 때는 주요 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증시가 살아나면서 좋아지니까 또 호재성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삼성 차기 스마트워치. 자, 이게 아직은 상용화 되지 않은 거고, 요거를 새 디자인으로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건데, 미 특허청에 새로 이제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지난번 시황 때는 제가 이제 어떤 뭐였습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 롤러블, 잠깐만,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이죠. 11월 미국 특허청에 스마트워치 뭐 웨어러블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은 또 한 번 또 그죠? 많은 이용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저 개별적인 생각이고, 요 특허에 따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스마트워치는 원형 디스플레이 중앙에 그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는데, 이제 손목 밴드에 이제 보조 디스플레이가 내장됐고,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스마트워치 손목 밴드는 가죽이나 메탈, 뭐 실리콘 이런 소재가 쓰였는데, 삼성전자가 이 틀을 깨고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그리고 현존하는 스마트워치 가운데 손목 밴드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는 건데, 이게 상용화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 디자인 특허 등록만 해놓은 상태에서 추후에 이제 나온다면 또 이제 이슈가 될 만하죠. 그리고 이제 광학 줌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를 내장한 점, 요거를 통해서 고해상도 사진도 찍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뭐 이제 예전에는 이슈가 아니라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스마트폰에 고화질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이제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 사용 안 하더라도 휴대폰만 가지고도 이제 고화질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주변 원형 휠을 돌리면서 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줌을 당겨서 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디자인 특허 등록만 해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어 S3 후속작에 바로 적용할지는 미지수이고, 이제 상용화 될지도 아직 미지수이고, 그간 스마트워치에서 볼 수 없던 기능,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온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갤럭시 S8 어서 오시고, 코스모스님, 니코니코님 어서 오시고, 일본 시장 투트랙 공략. 자, 아이폰 고장인 미국에서 조차도 34% 정도 점유율이라고는 하는데, 일본에서는 애플이 51.3%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갤럭시 S8이 얼마만큼 이제 이슈가 되느냐에 따라 이제 그 기사가 바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었죠. 갤럭시 S8.
일본 맞춤형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필도 이제 같이 가세해서 이제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제 신제품 기어 VR을 이제 제공하는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고, 이제 일본에서는 외산폰의 무덤이라고는 합니다. 지난 1분기 기준 애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상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요게 스티브 잡스가 일본에 대한 깊은 호감을 이제 표시한 탓인지 몰라도 애플의 전 제품이 일본에서는 인기라고 합니다. 또 이제 마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시리즈만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쵸? 뭐 그렇습니다. 아이폰 쓰는 분들한테 갤럭시 써봐 괜찮아 해도 아이폰만 쓰십니다. 저도 그렇고, 뭐 그런 영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현지 제조사들도 애플 위세 이제 맥을 못 추고 있고, 소니가 13.5%, 후지츠가 5.9%, 샤프 4.1%, 애플의 이제 뒤를 잇고 있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8%에 그쳤다라고 하네요. 2012년까지만 해도 14.8%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13년에는 10.7%, 2014년에는 5.6%, 15년에는 4.3%, 지난해는 3.4%로 하락했는데,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삼성 로고도 빼고 브랜드 강화와 함께 자국 제품 선호도가 강한 현지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선택을 한 뭐 이제 모바일 TV라던가 풀세스를 지원하면서 일본 오므론과 협업한 일본어 전용 입력기를 탑재하고 등등 노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갤럭시 C 시리즈죠. 올 가을 출시될 예정인데, 이제 노트 8보다 먼저 듀얼 카메라를 탑재할 전망이고, 어쨌든 이런 중국 전용 모델 갤럭시 C 시리즈를 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시장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을 담은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만큼 이슈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인공지능 AI 주치 시대 열린다. 이제 헬스케어 관련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빅데이터와 결합해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진출, AI가 비서를 넘어서 주치 역할도 하겠다라고 이제 나섰다라는 기사인데, 이미 이제 IBM의 인공지능 플랫폼 왓슨이죠. 왓슨이 이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을 도와서 암 진단, 맞춤형 치료법 이런 거를 제시하는 의료진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AI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로 수집된 사용자의 생활 습관 정보를 활용해서 각종 질병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주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저도 갤럭시 뭡니까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기어 S2를 쓰고 있는데, 뭐 심박도도 잴 수 있고 혈압은 아니구나. 심박도 정도.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웨어러블로서 역할을 이제 주고 있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하루에 운동량이 어떻든 뭐 이제 심박 수든 이런 거를 재서 스마트폰으로 또 이제 연결돼서 관리도 해주고, 이런 거를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 같죠. 어쨌든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그리고 이제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운동 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주치의 서비스는 헬스케어의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팅!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걸음수나 체중 식습관 이런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기업체와 이제 지역 보건소 등 각각 임직원과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건데, SK텔레콤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바일 헬스케어 이제 스타트업 이제 룸이죠. 이제 그런 것도 인공지능 헬스케어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신한은행과 이제 함께 자사 스마트폰 탑재된 스마트폰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SLS라는 거 아실 겁니다. 요거를 이용하셔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은 우대 금리도 제공하고 이제 등등 관련해서 AI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AI를 활용해서 당뇨 관리를 받는 사람한테는 이제 의료보험료도 이제 할인해주고 등등 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AI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약 32개 스타트업에 총 5억 3,500만 달러가 투자됐고 이제 또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IBM 등등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서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죠. 4차 산업에 관련해서 유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oT 4차 산업으로 이제 엮여져 있죠. 전기요금 확인부터 가정용 금고까지 이동통신 플러스 사물인터넷 관련. 자, SKT, LGU 플러스 KT 이동통신 3사가 최근에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분야가 이제 사물인터넷 시장이라고 하는데 IoT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제 사물과 사물, 이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이렇게 이제 정보를 상호 소통 하는 이제 서비스인데 이제 통신망 연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의 이제 신사업 모델이 되고 있고 5G로 이제 우리가 엮여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도 일부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찜통 같은 무더위 이제 온 국민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에어컨이 있는 가정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도저히 여름을 버틸 수 없었고 지금도 덥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누진세가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었죠. 누진세가 사용자가 전력량을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동안 전기요금 계산서가 이제 날아올 때까지 불안해했었어야 됐고 또 이제 요금 폭탄 맞으신 분들도 몇몇 받고 이제 여기에 이제 SK텔레콤은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IoT 기기 스마트 에너지 미터를 5월 28일 날 내놨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스마트 에너지 미터는 월 누적 사용량 그리고 실시간 전력 사용량 그리고 당월 예상 전기요금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데 또 누진 그 단계별 진입 알림을 통해서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사용자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게 이제 돕는다고 합니다. 데이터 사용량 보시면은 그런 알림이랑 비슷하죠. 그런 알림이랑 비슷하고 또 LG U 플러스에서는 뭐 IoT 금고 이제 전에도 환풍기나 비대, 밥솥, 뭐 이제 공기청정기, 이제 생활 밀착형 뭐 사물 인터넷 기기를 만들어 왔는데 어느 정도 가정기기 전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반면에 그리고 보안도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KT에서는 중소협력사 보안 역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제 사물인터넷 그 시도가 한창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기사 보니까 아이의 건강 정보를 전달해주는 양말이 이제 또 소개됐다라고 하네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물인터넷 제품은 저전략 그리고 이제 저성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가 어려워갖고 보안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올해차 반도체 시장 22% 이제 전년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이제 성장률을 22%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2014년에 11.5%였는데
이제 2015년에는 마이너스 2.5%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1분기 D램 평균 판매 단가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26%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45% 올랐다고 하고, 낸드 플래시가 이제 역시 전분기 대비 8%,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40%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D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스펙 경쟁을 이제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은 스마트폰 고용량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이런 등등 성장에 힘입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죠.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는 8% 수준에서 이제 2020년에는 10% 정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고, 통신, 컴퓨터 등 스마트 기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셈인데, 요게 이제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등의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죠. 이제 많이 그죠? 좀 커지고 있고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반도체 가격도 이제 작년 말부터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그런 자동차, 그죠? 그런 자동차에서는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관련주들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기사 보면은 거의 4차 산업에 엮여 있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에 3D 낸드 평택 V 낸드 공장 증설, 요거 때문에 어제 테스의 종목 테스가 움직임이 있었죠. 움직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생산 설비를 가동 중인 이제 시안 공장의 두 번째 생산 라인을 결정하고 중국 지방 정부와 이제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투자 금액이 약 10조 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예상인데, 지난 2014년 중국 이제 준공된 시안 첫 번째 라인에서는 월 12만 장의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고, 두 번째 라인이 완공될 경우는 숫자 잘 보입니다. 완공될 경우는 월 10만 장 안팎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번 증설이 모바일 기기 보급을 비롯해서 뭐 이제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이제 급증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수요에 어느 정도 이제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이제 풀이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4차 산업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 에너지 전환 선언의 신재생 코드 맞추는 발전사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 공약 있었고, 이제 발전 공기업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에 나서고 이제 수익성을 내세워서 소극적이던 과거와 이제 격세지감을 보이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 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전력 생산을 맡고 있는 5대 발전 공기업이 에너지 코드 맞추기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업 투자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에도 석탄과 원자력을 앞세워온 발전 공기업들이 부랴부랴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른 또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발전 공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예산의 확대죠.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지난 24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문 정부의 공약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는 없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지난해 기준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이었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발전 공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수익성을 이유로 이제 실제 투자는 주저했는데 새 정부가 노후 석탄 발전 일시 가동 중단 이런 것도 나왔고 이제 셧다운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는 적극적인 신재생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 세부적인 투자 계획을 짜지는 못하고 있지만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태양광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요 특징주. 자, 요 종목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제는 굉장히 조용한 하루였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4대강 보건 관련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일부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길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뽑아온 거기 때문에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 자, 코리아 오토글라스 차량용 유리 건설 부문 사업 성장. 이 종목이 작년에도 봤었는데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난 분기 현대차의 이제 국내 라인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악 영향이 이제 해소되면서 신차 생산 효과가 일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동차용 안전유리 전문업체 접합유리, 강화유리 등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 판매 수출업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고 국내 자동차 유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현재 매출처는 현대, 기아차, GM 한국 등인데 이게 재무제표에는 지금 현재 HTS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매출액을 보니까 전년동기 대비해서 1280억 원, 전년동기 대비 13.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0억, 전년동기 대비 19.7%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2020년까지 매출액 1조 원 달성이 목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상으로도 1분기도 이제 실적도 괜찮았고 우리가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소프트센 하반기 IBM 왓슨 기반 솔루션 라인업 강화 이렇게 이제 기사를 준비했는데 왓슨을 이용해서 일본 소프트뱅크는 이제 왓슨 이용해서 AI가 신입사원 서류 전형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을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소프트센이 지난 2014년부터 빅데이터 융합 기술을 연구 개발해 왔고 이제 특히 지난해는 헬스케어 분야 아까도 제가 기사로 준비해 왔지만 헬스케어 분야 빅데이터 산업화를 위한 의료정보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선언했고 이제 2015년 IBM의 국내 통합 총판사로 선정되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사업 영역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고 소프트센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목적에 이제 인공지능 AI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추가를 했고 요 소프트센 관계자는 올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IBM의 AI 왓슨 기반 솔루션 라인업을 강화하고 시장 선점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2017년 4월 20일이었죠. 4월 20일 지난달 말쯤에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신제품을 개발해 이제 상용화에 나선다는 소식에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슈가 됐었고
오는 7월 개발이 완료된 신제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센 플러스 AI 기술 적용을 기반으로 한 모 회사인 IT센과 협업해서 이제 공공 서비스, 금융, 커머셜 등 분야로 확대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영업도 이제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요거와 함께 기존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조직의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조직의 신설 등 기존 연구개발 조직에서 개편을 실시했고, IBM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왓슨을 통한 사업 전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또 이제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프트센도 헬스케어 관련 문제, 4차 산업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골라왔고, 또 이슈가 되고 있었고,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넥센테크는 우리가 이제 전부터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전기차 시장 성장에 관한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을 뽑아왔고,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 전기차 관련으로 부품 사업 부문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LG전자를 통해서 미국 GM 전기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요거를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GM의 전기차 볼트가 올해 이제 최대 8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제 등등 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넥센 그룹 계열이죠. 르노, 삼성이나 한국 GM, LG전자 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요게 차량 시스템의 전기 신호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링 하네스, 요게 이제 주요 부품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면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전기차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와 한국 GM 등이 이제 전기차를 국내 시장에 이제 그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놨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5년 30만 대 규모였던 세계 전기차 시장이 2020년에는 410만 대 수준으로 이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E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으로 볼 수 있고, ESS 관련,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등 엮여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업체 제조 업체이고, 주요 매출처로는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이제 삼성 SDI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 배터리 팩을 이용한 ESS 전력 저장 장치와 이제 전력 변환 장치를 연계한 ESS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이고, 전력 효율성이 이제 높이는 ESS 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노후 이제 화력 발전소 8곳 셧다운 이슈가 됐었고,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 알서포트 삼성전자 공급에 이어서 중국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 이런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세계 최초로 모바일 원격 서비스 원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는 등 원격 지원 및 제어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이제 국내 그리고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 원격 지원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자, 원격 지원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 이제 K뱅크 그리고 카카오뱅크, 아직 카카오뱅크는 출범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따른 비대면 영상 인증 기술 제공, 요것도 한때 K뱅크 출범되면서 한번 이슈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일본 경쟁사가 일본 시장에서 알소프트에 밀리면서 중국 시장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알서포트는 품질 경쟁 우위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려고 이제 노력 중이라고 밝혔고,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전국에 500개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하겠다면서 사업비 1조 위안 약 18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제 이거 덕분에 스마트 시티 기반이 되는 스마트홈 시장도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K뱅크 출범하면서 이슈가 됐었고, 알서포트도 추후로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는 종목은 대한광통신인데 4차 산업의 인프라 5G, 5G,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업체이고, 대한전선의 광섬유 사업 부분을 이제 분사해서 설립된 이후 이제 광통신 사업부까지 영업 이제 양수하면서 종합 광통신 케이블 전문 업체로 이제 성장했는데, 국내 3대 통신사는 물론 미국,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 통신사 및 광케이블 업체를 거래처로 확보 중이고, 201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광섬유 가격이 평균 4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5G, 5G 상용화를 앞두고 미국이나 중국 등 광통신 보급률이 낮은 국가들이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 광성청은 이제 정책과 같이 국가 주도하에 단계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따라서 광섬유, 광케이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마냥 주가가 이제 상승해 있다라면은 한번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또 이제 종목이고, 5G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면서 사물 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빠른 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증가하는 트래픽을 분사시키기 위한 투자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체들의 이제 수혜가 한번 있을지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57분인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시황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재 공경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자, 오늘도 수익 나는 하루 성공하는 매매 하시기를 바라면서 선재 공경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